안녕하세요. 테크스넥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디벨롭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신기한 기술이 실제로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지금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벌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모든 자율주행 업계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건 완전 무인이에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완전 무인이다 보니까 자동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이렇게 책도 보고 이런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모든 참여자들이 열심히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신기한 기술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의미한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 결국 돈 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돈 벌 계획. 돈을 벌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학술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냥 과학적 영역에서도 영역에만 머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과 관련해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현재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바로 what, who, where라는 이 세 가지 요소예요. what은요, 이동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관련된 기준이거든요. 사람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물건을 운반할 수도 있죠. 이런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된 게 what. who는요, 차량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동차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체국이나 UPS, 페덱스처럼 회사가 운영할 수도 있죠. 이렇게 차량 소유 주체와 관련된 기준이 후고요. 운행되는 지역이 어디냐? 자동차는 서울같이 복잡한 도시에서 운행될 수도 있고요. 탁 트인 속도를 밟아야만 하는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수도 있죠. 이렇게 운행되는 지역, 구간과 관련된 기준이 웨어입니다. 그래서 what, who, where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각각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지금 디벨롭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면 그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트럭,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로보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로보택시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 중에 사람, 회사, 도시라는 구분값을 적용해서 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운반하는 것과 관련된 왓을 보면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의 소유 주체와 관련된 후를 보면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운행되는 지역이 어디냐라는 웨어라는 조건을 적용해서 봤을 때는 주로 복잡한 도시에서 운영되고 운행되는 게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그래서 what, who, where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로보택시는 사람, 회사, 도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 한 가지 축을 형성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로보택시가 유의미한 어떤 발전을 이루고 있느냐?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보택시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이 호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랑 거의 유사 혹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카카오 택시로 내가 있는 위치로 택시를 호출하면 기사님이 오시잖아요. 택시를 운전하셔서. 근데 거의 이제 로봇 택시를 앱으로 호출할 때는 로봇 택시가 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은 비어 있지만 조수석에 안전 목적으로 드라이버가 동승하고 있는 부분무의 형태이든 아니면 조수석도 빈,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빈 상태인 완전 무인의 로봇 택시가 오든 간에 앱으로 로보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내가 있는 위치까지 택시가 나를 태우러 온다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 택시 이용을 할 때도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목적지를 찍고 택시를 호출하잖아요. 현재 로보택시 호출 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부분무인 5월 완전무인 형태의 로보택시가 내가 있는 위치로 와서 나를 싣고 사전에 앱으로 입력한 그 목적지까지 저를 데리고 갑니다. 현재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일부 한정된 지역이긴 하지만 우버로 로보택시를 부를 수 있고요. 웨이모와 크루즈도 각각의 다 그 자신들의 그 독립된 호출 앱이 있거든요. 그 앱으로 로보택시를 현재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현재 그 로보택시가 시장에서 마케팅 되고 있고요. 실제로 돈도 벌고 있죠. 웨이모, 크루즈, 그리고 미국의 두바이는 유료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형태의 그 상용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 2% 부족한 게 조건부 유료 서비스예요. 운행할 수 있는 지역과 시간대 등등에 대한 제약 조건이 일부분 있고요. 다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얼마 전에 제한 없이 운행 가능한 그 허가권을 웨이모와 크루즈가 획득을 했어요. 근데 현재 크루즈가 어떤 사고를 내면서 50% 감축 운행해야 되는 등등의 부침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로보택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트럭과 관련된 한번 비즈니스 내용을 볼게요. 자율주행 트럭은요, what, who, where라는 기준을 적용을 해봤을 때 물건을 회사가 주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키워드가 적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즉
자율주행 트럭은요 주로 물건을 운반하죠. 그래서 운반하거나 이동시키는 게 무엇이 있느냐와 관련된 기준은 물건이라는 조건이 대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트럭이라는 건 개인이 소유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페덱스나 UPS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은 뭐 대한통운 뭐 로지스 뭐 이런 브랜드처럼 차량이 트럭을 소유하면서 회사가 트럭을 소유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즉 운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된 who라는 키워드랑 관련해서는 회사라는 조건을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트럭은 주로 물류창고와 물류창고나 아니면 원산지부터 물류창고까지 긴 구간, 주로 고속도로에서 많이 운행이 되죠. 그래서 운행되는 곳이 어디인가와 관련된 where라는 조건에는 고속도로라는 키워드를 대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물건, 회사, 고속도로라는 키워드가 대입되는 자율주행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자율주행 트럭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럼 이 자율주행 트럭의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디벨롭 되고 있느냐? 자율주행 트럭은요, 거의 장거리 운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류 전반 A부터 Z까지의 전체 그 영역을 커버하기보다는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구간이라 함은 주로 물류창고와 물류창고 사이의 그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이 큰 나라는 물류창고와 물류창고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넓다고 해요. 거리가 상당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장거리 구간에서 이 자율주행 트럭이 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이 장거리 구간이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 형태일 거다 보니까 비교적 그 운행 루트가 단순하겠죠. 직진을 하거나 뭐 좌회전 한번 하거나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신호 같은 것도 없을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단순한 루트에서 장거리 운행하기에 딱 맞춤화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이 자율주행 트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 물류 전체의 그 이동 구간, 이동 거리를 보면요. 물론 이렇게 물류창고와 물류창고처럼 단순한 루트인 구간도 길겠지만 단순한 루트에서 복잡한 루트로 변경되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현재 자율주행 트럭 이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환승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루트까지는 자율주행 트럭이 무인으로 운전을 하고 루트가 복잡해지는 어떤 그 초입에서는 사람이 투입해서 유인으로 직접 운전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승 모델을 통해서 무인과 유인 형태를 복합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현재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넘어가기 힘든 부분을 좀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로보택시처럼 자율주행 트럭도 여러 가지 회사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오로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버의 자율주행 사업부를 오로라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페덱스랑 상당히 긴 구간을 자율주행 트럭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테스트도 진행했었고요. 웨이모도 있습니다. 웨이모는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트럭 쪽에도 투자하고 있고요. UPS랑 적극적으로 테스트도 진행한 바 있고요. 중국 회사 투심플도 UPS, DHL처럼 미국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투심플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달아볼 예정이지만 AFN이라는 아메리칸 프레이트 네트워크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쪽에서도 중간중간에 환승 구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와 유사한 운전기사분들이 트럭을 운전하고 다니는 구간과 유사한 형태로의 자율주행 트럭 운행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심플 중국 회사가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도 하죠. 투심플은. 네.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자율주행 트럭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비즈니스 모델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입니다.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도 똑같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주로 택배 물품이나 음식 같은 물건을 운반하면서 여기 유로라는 회사인데요.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자율주행 트럭과는 다르게 고속도로가 아닌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비즈니스라고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딜리버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디벨롭 되고 있을까요? 일단 라스트 마일은요,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에서 뭘 시키면 이제 쿠팡맨 분들이 저희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해 주잖아요. 요 단계, 쿠팡맨 분들이 저희에게 주문 물품을 전달해주는 요 마지막 단계를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자율주행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비즈니스가 적용되고 있는 산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커머스가 있고 하나는 음식 배달이 있습니다. 월마트나 아마존 아니면 여타 다른 커머스에서 주문한 물품을 최종적으로 나에게 전달을 해주는 요 단계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자율주행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월마트는 실제로 이 게틱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정 정해진 구간 내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상당수 자율주행 딜리버리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커머스 영역에서.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인 게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등 이 음식 배달을 하면 결국 주문한 사람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 구간, 라스트 마일 푸드 딜리버리 이 구간은
자율주행으로 대신 처리하는 어떤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도 시장에서 특히 현재는 커머스와 음식 배달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 기반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비즈니스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는 그 회사들, 플레이어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자동차를 뉴로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뉴로 같은 회사가 라스트마일 전문으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에만 특화된 차량을 통해서 현재 그 상용화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고요. 로보택시 비즈니스도 하면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크루즈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르고 AI라는 회사도 그래요. 크루즈는 월마트랑 실제로 파트너십을 오랜 기간 맺어서 이 크루즈 차량에 월마트 배송 물품을 싣고 주문한 주문자에게 전달해드리는 이 라스트마일 관련 딜리버리 이 프로젝트를 장기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플레이어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에만 전문화된 플레이어들, 혹은 로보택시와 함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까지 병행하는 자율주행 회사들이 현재 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영역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비즈니스화 될 수 있는지, 즉 돈은 어떻게 벌 것인지에 관련해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트럭, 그리고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가 그 세 가지 비즈니스인데요. 이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기준이 있죠. What, Who, Where. 사람을 이동시키느냐, 물건을 이동시키느냐와 관련된 What, 그리고 차량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느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Who, 그리고 자동차가 운행되는 지역이 복잡한 도시이냐 아니면 비교적 단순한 고속도로이느냐와 관련된 Where. 이 세 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해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트럭 그리고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라는 비즈니스를 도출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디벨롭되고 있고 돈을 어떤 식으로 벌 것인지 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역이 어떻게 계속 디벨롭 되는지도 한번 추적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